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패키징에서 플라스틱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장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올패키징은 유럽의 탈플라스틱 주요 정책을 요약한 리포트를 올패키징 회원에게 발송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올패키징은 앞으로도 패키징 관련 다양한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패키징 TV의 응원과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7월 넷째 주 올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플라스틱의 여정 두 번째 시간에는 사용 후 배출된 플라스틱 용기들이 선별장에서 어떻게 선별되는지를 알아보는 여정을 소개합니다. 공동주택이나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용기는 각 지역에 위치한 선별장으로 반입됩니다. 이어서 해체와 파봉된 후 컨베이어로 이송되는데 1차적으로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이물질 등으로 선별합니다. 선별이 어려운 것이나 아더로 표시된 플라스틱 용기는 구분해 재선별한 후 고형 원료나 소각 처리를 합니다. 이후 광학 선별기로 PP, PE, 페트 등 재질별로 자동 분류하고 동일한 재질로 압축하면 선별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선별업체 관계자는 선별 과정에서 검정색은 선별이 어렵다, 투명하거나 백색 등의 색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필요도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 용기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힘든 여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선별 과정을 거친 플라스틱 용기들이 어떻게 재활용 공정에서 처리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순환경제 실현, 지속가능성의 추구 등으로 페트병의 재활용이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고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독일의 페트병 보증금 제도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영국에서 시험 중인 세계 유일무이의 디지털 기반 재활용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페트병의 라벨을 스캔해 용기를 재활용할 때마다 10펜스, 한화 약 160원의 금전적 보상을 받습니다. 현재 유리, 금속, 플라스틱 용기와 페트병, 종이상자 등 다양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적용 시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배출, 집 주변의 수거함에 반납, 대형마트 등 매장에 반납하는 등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페트병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식품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OPP, 페트, 나일론, 알루미늄 등 국내 연포장용 필름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제조사가 나일론 필름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저가의 중국산 수입 필름이 시장을 잠식해 연포장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서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중국산 필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연포장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기업들은 자사에서 사용하는 필름이 중국산 등 수입산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장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플라스틱 필름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높은 고정비 등으로 국산 필름이 수입산 필름과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힘들다며 중요한 패키징 재료인 플라스틱 필름의 제조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로벌 포장 기업은 실온에서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연장한 멸균팩의 대명사 테트라팩입니다. 세계 최초로 멸균팩을 개발한 테트라팩은 1952년 창업한 글로벌 멸균팩 시장 1위 기업입니다. 무거운 유리병을 대체할 수 있는 4면체 모양의 종이 포장 상자로 개발한 것이 시초로 식량, 사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과 스위스의 글로벌 식음료 전처리 및 포장 전문 기업으로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2만 3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포장 기업입니다.
테트라팩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멸균팩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멸균팩은 유통기한이 길고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대량 구매에 적합한 이커머스 시장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멸균팩은 살균 과정을 거친 식품과 포장재를 무균 환경에서 충진 밀봉하는 무균 포장 기술이 적용된 특수 종이팩으로 종이, 알루미늄 포일, 폴리에틸렌 등 총 6겹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품을 외부의 산소나 미생물, 빛과 습기로부터 완전히 차단해 냉장고가 아닌 실온에 보관해도 최소 6개월 동안은 변질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주 소재가 가벼운 종이인 만큼 휴대가 용이하고 물류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테트라팩과 같은 글로벌 패키징 기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대표적인 수송용 포장재인 골판지 상자는 고래 크기와 비율에 따라 사용 용도가 달라집니다.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골판지에는 A골, B골, E골을 사용하는 양면 골판지, BA골, BB골, EB골을 사용하는 이중 양면 골판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판지의 골조율은 A골은 1.6, B골은 1.4입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C골은 1.5입니다. 최근 골판지 기업에서 A골에 비해 종이 사용량이 약 6% 절감되는 C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C골 골판지 상자 사용을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에 동참하고 수송 포장의 적정 포장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무더위가 강해지면서 맥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캔 윗면이 모두 열려 생맥주처럼 풍성한 거품이 올라와 SNS에서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을 일으킨 맥주가 있습니다. 롯데 아사히 주류는 지난 11일 한국 전용 디자인을 적용한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 맥주는 뚜껑을 열면 생맥주처럼 거품이 솟아오르는 풀 오픈 캔 방식으로 생맥주를 마시는 듯한 청량감을 줍니다. 마치 참치캔처럼 뚜껑 전체를 들어올리는 방식 때문에 왕뚜껑 맥주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처럼 내용물인 제품의 맛도 중요하지만 신개념 패키지를 더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패키징 업계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7월 20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골판지 등 종이포장 제지업계 협단체와 대기업이 모여 포장업 제지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기중앙회와 동반위를 비롯해 한국골판지 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솔제지 깨끗한 나라, 세하, 한창제지 등 9곳이 참석해 백판지 관련 국내외 시장 정보 공유 및 거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지난 3월 상자 포장의 원재료인 백판지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중소 상자 포장업계와 원재료 공급 대기업들 사이 갈등이 생겼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친환경 인증 전문기관 컨트롤 유니온 코리아가 7월 2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3 제1회 지속가능한 패키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패키징 인증 소개 및 기업별 현황과 추진 방향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패키징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포럼에는 한국포장학회, 법무법인 화우, WWF 코리아, FSC협회, 한솔제지, 아로마티카, 이마트와 SK 지오센트릭, 농심, 대덕분석기술연구원, 플라스틱 리사이클 유럽협회, 한화솔루션과 LG전자 등이 참여해 각사의 지속가능한 패키징 관련 사례와 정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더크테이어트 컨트롤 유니온 아시아 태평양 총괄 책임자를 만나 이번 포럼의 개최 배경과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So as Control Union Korea, we consider ourselves to be part of the packaging industry, and therefore we are basically interested in bringing the industry together to show them the new sustainable standards which will come up in Korea, which will be coming up in the world soon.
and make them compliant and make it easier for them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which are going to be part of their industry in the future. And we see us as an integral part, and therefore we want to bring basically all the stakeholders which are involved in the industry on this platform where they can all share information, they can share experiences, and hopefully they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we can therefore speed up the process in order to bring the packaging industry in general to a more sustainable future. 다양한 이종 산업의 결정체인 패키징 산업을 더욱 잘 이해하고 동질성을 가지기 위한 패키징 기업 소개 시간입니다. 그라비어 인쇄용 동판 제조사인 동양원색은 1986년 창업한 이후 연포장을 위한 그라비어 인쇄용 동판은 물론 친환경 포장용 인쇄 동판, 건축자재와 데코시트 등의 산업용 동판 등 다양한 동판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원스톱으로 고품질 동판을 빠르게 제조하는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동양원색은 디자인실을 직접 운영해 고객사의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 등과 관련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객 요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색상과 디자인 구현이 가능합니다. 동양원색은 2005년부터 해리오 전자조각기를 도입해 디자인 이미지를 전자조각하는 방식으로 동판을 제작하고 있는데 전자조각 방식은 컬러 재현성과 품질 균일성이 뛰어나며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작업 환경이 매우 안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현재 전자조각기 10대를 설치해 모든 작업을 전자조각 방식으로 진행하며 높은 품질을 구현해 고객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m 50cm까지 대응 가능한 특수 전자조각기 설비를 도입해 건축자재와 데코시트 등 산업용 인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라비어 인쇄용 동판 전문 제조기업 동양원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교육, 세미나, 전시회 참관단 모집 안내입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으로 패키징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올패키징 주식회사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 포장재를 주제로 한 포럼을 9월 7일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패키징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배워보자 연포장을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연포장 교육에는 연포장재 제조사, 필름 제조사, 연포장 사용기업들의 실무자들이 참여해 연포장재 관련 재료, 인쇄, 설계와 품질 문제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생들은 특히 연포장과 수축라벨 전문기업인 유한팩을 방문해 연포장 제조 공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포장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실무 경험도 많이 없고 아는 것도 많이 없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올패키징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현장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패키징이 세계 인구 4위 식품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포장 전시회를 참관하고 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인도네시아 포장산업 시찰단을 모집합니다. 시찰단은 10월 10일부터 4박 5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대표 포장 전시회인 올팩 인도네시아 2023을 참관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를 원하는 포장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CO2 저감 포장입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물난리와 폭염, 산불 등 심각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다 2050년 전에 지구가 망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40%가 포장재로 사용되는 상황으로 탈플라스틱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관련 산업계는 이산화탄소 저감 포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폐기물 관리 기본 원칙의 3R에서 재생, 매립, 대체 등 5R 개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개념은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합니다. 이에 올 패키징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관련이 깊은 이산화탄소 저감 포장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 중립의 시점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친환경 포장은 무엇이고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포장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올 패키징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넘어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패키징 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포장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골판지, 종이업계의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 소식을 전하면서 패키징 산업에 속한 다양한 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길 희망해 봅니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값싼 수입산 필름의 확대로 인한 국내 연포장용 필름 산업의 고사 위기, 대기업인 원료 제조사의 가격 인상 시 사용자의 수용 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 패키징 TV의 7월 넷째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